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도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갔다 왔고요. 사실 운동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해요. 이제 와이프하고 일어나서 이제 손잡고 근처 산책하는 건데 손은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아침마다 저희 부부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건전한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건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시행착오를 겪는 거잖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만약에 50 넘어서 힘없을 때 했으면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해서 하는 게 잘 됐다. 그리고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 이제 주변 환경이 좀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라리 잘 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씨가 6시 조금 못해서 나가는데 쌀쌀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밤에 창문을 못 열고 자요. 너무 바람이 갑자기 차졌죠. 이럴 때 환절기 또 금방 이게 예년보다 한 최소 보름 이상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찬바람이 오는 게. 물론 좀 더 늦더위가 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잘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포커스 뉴스예요. 그래서 주말은 제가 포커스 뉴스라고 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기사 중에서 이렇게 좀 놓쳤던 아니면 추가 설명해야 되는 기사 하나만 셀렉을 해가지고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많은 양을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도 되시는 분들은 평소 데일리 뉴스를 잘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좀 그게 좀 빠른 것 같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포커스 뉴스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신문 기사 이렇게 전달해 드린 거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기사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걸 100%다 소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사를 보는 해석할 수 있는 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을 설명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 그런 걸 염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포커스 뉴스 기사는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분양가 상한제에도 집값 안 잡히면 어떻게 할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 뭐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반포 3차 및 경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이라고 하네요. 야, 이게 이제 다 되면 이게 한강 바로 보이고 얼마 좋을까? 자,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자, 정부가 지난 12일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규제의 극약 처방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드를 꺼내든 건 최근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발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호가는 하락하는 반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 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셨죠? 그래서 재건축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재건축은 이제 호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신축 5년 이내 신축이 좀 이렇게 오히려 상승세를 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죠.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한번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극약 처방이라고 불리우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은 경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면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카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배경을 해서 이렇게 딱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주 매끄러운 글의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한제 발표 후 재건축은 하락하고 신축은 들썩였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게 약간 요약하는 글인데 이것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자,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자, 보세요. 그 한국감정원이 이제 기존의 사설기관에서 어떤 공적인 기관으로 돼서 정부의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어떤 시세 변화,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감정원의 데이터가. 자, 그래서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통계는 한 주 사이 0.02% 상승하는 데 그쳐서 전주 0.03 대비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제 KB 지수 봤을 때는 이게 0.1 정도였나? 0.11이었나? 그랬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한감원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두 개 차이는 있지만 그 흐름, 변화 이거는 같다. 그리고 조금 더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약간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변화 폭이라든가 그런 게 더 작다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건 주요 인기 재건축 단지들이 호가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인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음아파트 전용 면적 84. 그러니까 전용 84니까 공급으로는 32평. 이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이후 호가가 현재 19억까지 낮아졌고, 둔촌주공 전용 51도 최근 13억 7천에서 13억 2천으로 부르는 몸값이 낮아졌다. 부르는 몸값, 호가죠, 호가. 한때 호가가 20억까지 올랐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도 최근 18억 7천만원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자, 똑같은 호가를 다른 이야기인데 똑같은 호가를 왜 여기는 부르는 몸값이라고 했을까?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연달아 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호가를 부르는 몸값이라고 풀어 쓴 거죠. 아시겠죠?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기사 같은 거 보면서 특히 사설 말고요, 논설, 칼럼 같은 걸 보면서 글쓰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계속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신축 아파트값 기세는 여전하다. 재건축 물량 감소로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이 높아지면서, 당연하죠. 재건축 물량이 감소되겠죠. 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무한한 게 아니라 일정 한도가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 제일 그 값이 높을 때 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후 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값이 낮아지면 일종의 한계가 정해지면 모든 건설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팔 거란 말, 나중을 기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땅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계속 사업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100% 그러진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잘 안 될 뿐더러 여기에서는 이제 재건축이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성이 낮아지면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미 들어간 데는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 그럼 전반적으로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 거다.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이거 기다리면서 또 어떤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얼마 전에 또 뭐 판결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느니 그냥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그냥 사겠다. 그래서 2016년에 준공한 뭐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가 전용 84가 지난달 22억 3천. 와우. 그래서 5월달에 한 20억 정도였거든요. 20억 7,500. 이거보다 1억 5천이 올랐죠. 그리고 이달 입주를 앞둔 개포동 DH 아너힐스는 전용 84가 23, 25억이었는데 계속해서 매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뭐 대출을 이빠이 받을 수,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대출을 어떻게든 막 다 끌어올 수 있나요? 대출 나오지도 않아요. 대출 나오지도 않고,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재건축은 호가가 내려가고 있고, 신축은 이렇게 5년 이내 신축은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기사 구성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본인이 말한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타당성을 부여했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메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축으로 지금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신축이 오르고 나서 그 흐름이 그 어떤 기세가 옆으로 더 번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때 정부 추가 규제 카드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신축 아파트값 시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가장 먼저 거론되는 추가 규제는 참여정부 시절 검토됐던 주택거래 허가제다. 오케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적어볼게요. 주택거래 허가제. 오케이.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들리는데 뭘 안 보이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10월 29일 대책 당시 주택거래 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소지.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분명히 그런 거였죠.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거를 주택거래 신고제를 대안으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당시 법률 초안에서 이제 추가 규제의 어떤 힌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택거래 허가 구역은 실행되진 않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주택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돼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한다. 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냥 팔면 되니까.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근데 진짜 심했다. 그죠? 자, 시장에선 최근 기획재정부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올렸다 삭제에 논란을 빚은 바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을 비롯해. 와, 잠깐 이거 보세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이게 향후 나올 수 있는 안이에요, 안. 100%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자, 향후 예상되는 정부 추가 규제안. 오케이. 그래서 자,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조정 대상. 자,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폐지가 나오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재밌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익숙치 못해요. 양해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자. 거주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자, 또 양도소득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단일과세로 중과한다. 와, 양도세, 단일 과세, 2주택자 50%. 야, 이러면 세법이 너무 쉬워지니까 좋겠다, 그죠? 퍽도 좋기도 하겠다. 자, 오케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전방위 압박보다는 맞춤형 규제를 내놓을 거다. 자,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축소하는 조치도 가능한 방안이다. 즉, 거래에 드는 비용을 높여서 주택 소유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와, 이렇게 되면은 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가 될 거고, 정부는 그런 이제 안정이 되겠다고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 어떡할 거지? 특히 취득세 같은 거. 세수가 안 거칠 텐데.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내년 재정 예산을 지금 500조가 넘게 지금 잡으려고 해요, 여당이.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다 조세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벌써부터 힘들 텐데. 자, 그래서 거래에 드는 비용을 높여서 주택 수요자들의 이동을 제한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다 되는 게 아니고 1가구 1주택자들인데
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 그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80%가 적용이 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 경우에 이제 기존에는 보유만 해도 됐지만 향후에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옛날에 샀으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장특공 고가주택 장특공이라고 할게요. 9억 초과 고가주택 장특공 축소할 수 있다. 이미 2년 거주 요건을 붙였죠. 그러니까 이걸로도 이미 장특공 축소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예 이 80%라는 항목을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2월달 활동을 끝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되진 않았다. 자, 재건축 가능 연항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해서 재건축 가능 아파트를 확 줄이는 방안도 있다. 웃음만 나온다. 재건축 가능 연한 40년으로 확대.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 자, 지금은 재개발이구나.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서만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 물량이 줄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향후 맞춤형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 강도와 수요가 높고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이미 쓸 수 있는 정책을 거의 다 내놔서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쓸 거 거의 다 썼다. 만약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전방위 압박보다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지역별 맞춤형 대책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지금 이 왼쪽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향후 예상되는 정부 추가 규제안은 자, 보세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인다. 요렇게 해야겠다. 자, 보세요. 자, 주택 거래 허가제가 있고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거 봐.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2017년 8월 2일 8회 대책 때는 그 다주택자와 그 실거주자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거주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였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자. 그래서 1주택자까지는 이게 보호를 하는 어떤 위안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지금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물론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고 노력하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지금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거를 써도 듣지 않아요. 저희 애가 6살인데 6살에도 다 알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 그 이야기.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늑대가 왔다고 소리 질렀을 때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예상이에요. 예상. 그래서 주택 거래 허가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신고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이건 좀 진짜 반발이 많을 것 같고 거주기간 비과세 받으려면 2년에서 3년 비과세 받으려면 그리고 양도세 단일과세 해가지고 2주택자는 뭐 50% 3주택자는 60%로 그냥 심플하게 세법이 되게 쉬워지는 면에서는 좋겠다.
자, 그리고 9억 초과 고가주택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부 특별공제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80%를 현재 받고 있는데 이 80%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초과에 대해서는 그냥 다 내라. 근데 이미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 정말 못 받으신 분들 내년에 많을 테니까 이거 정말 꼭 이렇게 다 챙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뭐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1주택 비과세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고가주택에 내가 2년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고가주택이 뭐 한 5억이라고 가정하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가 원래는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매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무려 80%나 되는 장특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원래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면 전체 다 비과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9억이 넘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장특공 80% 해줘서 세부담을 줄여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에 2년 거주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데 제가 직방TV 절세의신에서도 제가 이걸 가장 첫 번째 영상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무려 46만인가 돼요. 조회수가. 저도 놀래고 직방도 놀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이런 분들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올해 정말 파실 거면 올해 꼭 파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 이후에 판다면 반드시 2년 거주 체크하고 파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재 30년이죠.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화해가지고 조합원의 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지역별 맞춤형 대책. 사실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가지고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매를 때릴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끝이 없는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상승이 영원할 수 없어요. 하락도 영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약간 정부가 하려는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좀 너무 이 시장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넘어서 좀 자만으로 보이기도 해요. 가끔은 시장을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앞에 있는 기사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향후 예상되는 정부 추가 규제가 진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요. 하나 안 나왔다. 법인 추가 과세. 법인 추가 과세.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는데. 법인 추가 과세. 그래서 법인은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발 법인 가지고 갭 투자하지 마세요. 법인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갭 투자 하시지 말고, 매매업으로 단타 치세요. 하시려면.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커스 뉴스, 정부 추가 규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또 시장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풍선 효과라는 게 있고 어떻게 좀 예상치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규제라든가 대책을 통해서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그때까지 버틸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건 없다 그랬잖아요. 3기 신도시가 언제 되는데 지금 정부 말로도 2025년 정도잖아요. 근데 2025년에 잘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2025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커스 뉴스는 정부 추가 규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심플해요. 규제 지역에서는 무리해서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없는 청정 지역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오케이.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은 또 이게 일요일인데, 저는 또 이게, 오늘 또 굉장히 또, 뭐, 어디 뭐 배우러 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제 법인을 사업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낮 시간에는 더운데 그래도 금방 좀 있으면 오후 정도 되면 막 선선해지고 그 바람이 막 불어오면 너무 막 설레요. 저는 가을 겨울을 제일 좋아해서 자 그래서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제 좀 아쉽다 벌써 여름이 끝나가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그죠? 너무 똑같은 삶은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오늘 좀 선물을 하나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커피숍에 가서 정말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선물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외식 같은 걸 한번 해서 좀 평소에 좀 먹고 싶었던 거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서점 가서 그래 나 이 책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런 책 같은 거 볼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아 내가 먹고 싶었던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하나 먹을 거야. 막 그런 거. 요즘에 교보문고 가면 그 이름이 뭐지? 그 안에 있는 매장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